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내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평생 수많은 선택 앞에 서왔어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그 모든 순간마다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후회가 남거든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평생 한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거든요.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스스로 세운 법칙을 따를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스스로 세운 법칙이라니 그게 뭔가 싶으시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 곳곳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었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 했거든요. 부모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았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바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도덕적 나침반이 있다고. 재미있는 건 이거죠. 그때 우리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돌아보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심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한 선택들,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정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마음에 걸리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건 대부분 그런 순간들입니다. 칸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고.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 그분들은 나를 뭔가에 쓰려고 다가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죠. 그래서 그 고마움이 평생 남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것 같기도 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이래야 한다, 노인은 저래야 한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거든요. 칸트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이 정한 기준 말고 당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마음대로 하라니. 어색하고 불안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계셨어요. 평생 회사 일에 매달리셨죠. 퇴직하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문득 어릴 때 좋아했던 게 떠올랐대요. 그림 그리기. 학창 시절에 잠깐 배웠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있었죠.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머리 하얀 어르신. 그런데 그리기 시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또 맛이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매주 그림 그리러 다니세요.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대요.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한 자율이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정한 것을 따르는 삶.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물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자유는 찾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책을 읽을지,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칸트는 의무라는 말도 자주 썼어요. 의무라고 하면 뭔가 무겁게 느껴지죠. 해야만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한 의무는 좀 달라요. 내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의무라고 했습니다. 남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내 양심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의무는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게 진짜 어른의 삶이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직후의 가난, 산업화의 격변, 민주화의 혼란.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쉬운 시간이 아니었죠. 개인의 욕구보다 가족과 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낯설 수 있어요. 평생 참고 양보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건 내가 정하면 돼요. 계속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도 좋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사는 것. 그게 자유라고. 그런데 칸트는 달리 봤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게 왜 자유야? 그건 오히려 속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술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매일 마셨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했죠. 그분이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좋아지더래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예전에 술 마시던 때가 자유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술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죠. 진짜 자유는 술을 끊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됐을 때, 칸트가 말한 자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게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그게 더 자유로운 거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바쁠 필요가 없어요. 남들 따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죠. 출세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셨잖아요. 칸트는 평생 퀘니이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먼 여행도 안 했고 화려한 삶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적인 자유가 없어도 내면의 자유는 무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누구나 그래요.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 선택을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칸트는 이런 말도 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고. 과거의 실수를 자꾸 들춰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마음만 무거워지죠. 그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와서 뭘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인생 다 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은 끝날 때까지 계속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요. 칸트는 80 가까이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멈추지 않았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돼요. 대단한 것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칸트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감으로 채운다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느껴지죠.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작은 존재 안에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선을 향해 가려는 의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 인간만이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경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시간 되시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별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잠깐 고요히 서 계셔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도 그런 빛이 있다는 것을, 옳은 것을 알고 옳은 것을 따르려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안의 별이에요.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으셨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를 조금은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벼이 사셔도 괜찮아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양심이 이끄는 대로.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한 자유로운 삶이에요. 스스로 세운 법칙을 따르는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